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한국의 무기가 전 세계에서 명품으로 취급되며 성능과 가격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이제 점차 보편적인 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2020년 1월 한국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를 무려 800대나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최근 한국 무기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구애를 보이고 있는데요. 같은 유럽연합인 독일이 유럽에서 무기를 가장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독일제 무기를 놔두고 노르웨이나 폴란드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는 명품일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한반도는 대부분의 땅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평지 대부분은 그런 산지를 깎고 다듬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이런 한반도 땅에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려면 사람도 다니기 힘든 높은 산지를 주파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건데요. 그러니 한국 땅에서 잘 굴러가는 무기라면 어느 나라 땅에서도 운행이 가능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좋은 성능을 구현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기후가 극과 극을 오가는 걸로 유명하죠. 여름에는 40도를 웃도는 극악무도한 더위와 함께 습도까지 높아 사우나를 방불케 하는데 겨울에는 정반대로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을 정도로 춥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더위를 가진 중동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나 터키,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과 더불어 북극 가까이 사는 추운 기후의 국가들,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들까지 한국 무기를 자연스럽게 믿고 찾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한국 무기는 태생적 특징 때문에 지구상 어디에 놔둬도 그곳이 얼마나 척박한 환경이든 간에 이게 뭐 발견하는 듯 거뜬하게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사람이나 무기나 이 한국 땅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강하다는 증거다. 그럼 한국 군인들이 유독 강한 이유도 결국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며 군생활을 해서 그런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작년 초 800대의 K2 흑표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던 건 사실이지만 1년이 다 돼가도록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것도 있지만 한간에는 K2라는 한국의 강력한 무기를 사들이는 폴란드를 러시아가 굉장히 불만스럽게 보는 것 또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국인 한국도 200여 대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은 K2를 폴란드가 무려 800대나 사들이려는 데에는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인데요. 전통적인 기갑 강국인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를 침공했고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힘으로 병합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상군을 활용해서 국경 근처에서 발발하는 국지전을 발빠르게 승리로 이끌고 이로 인해 충격과 공포에 빠진 상대 국가를 힘으로 찍어 누르며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인 유럽 입장에서 러시아는 깡패가 따로 없는 셈입니다. 러시아는 주변국을 힘으로 찍어 누르는 자신들의 방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신형 전차인 T-14 아르마타를 개발하기 이르는데요. 이러한 러시아 지상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전차 전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차기 전차 개발 사업 MGCS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 다른 유럽 국가인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에스토니아가 한국산 자주포 K9 썬더를 강력하게 원하며 대량으로 사들인 것도 러시아의 전력 강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 국경에 근접해 있는 폴란드가 러시아 지상군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폴란드가 K2 전차를 800여 대나 사들이려는 것은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K2 흑표 전차의 제작사인 현대로템 측은 만약 K2가 폴란드로 수출된다면 폴란드의 지정학적인 위치에 맞게 변형된 버전인 K2PL로 업그레이드해서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입장에선 러시아의 강력한 기갑 부대를 상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산지를 넘나들기 위해 비교적 작게 만든 K2를 방어력과 공격력에서 더욱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까다로운 한국 지형에서도 잘 굴러다니는 무기를 만들어야 하는 한국으로선 당연히 폴란드가 원하는 업그레이드를 무리 없이 해줄 수 있을 만큼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K2 흑표의 폴란드형 업그레이드 버전인 K2PL은 더 커지고 더 무거워졌습니다. 기존 K2 흑표 전차보다 차체가 3m 이상 길어지고 무한궤도에 달려있는 로드휠의 숫자도 6개에서 7개로 늘어났습니다. 로드휠이 늘어나면서 차체의 중량을 감당하는 현수 장치도 그만큼 늘어났으며 결과적으로 K2PL은 K2 흑표보다 10톤 가까이 늘어난 65톤 정도의 전투 중량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어력 강화를 위해 포탑의 전면과 측면 장갑도 상당히 두꺼워졌으며 차체 측면에도 상당한 두께의 복합 장갑 모듈이 장착되기에 이릅니다. 무엇보다도 K2PL 전차의 국산화율은 90% 이상이 될 정도로 한국만의 기술이 많이 들어간 무기입니다. 폴란드의 K2PL 수출이 성공한다면 유럽 전역에 미칠 파급 효과는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선 바로 옆 나라인 폴란드가 이런 강력한 한국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려는 행동을 곱게 볼 리 없습니다. 기존 K2 흑표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 강국인 한국만의 기술로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신들을 겨냥한 K2PL 버전으로 수출이 된다고 하니 러시아로선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물밑에서 폴란드 정부를 향해 한국 무기 계약건이 성사되지 않도록 무언의 압박을 넣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요. 폴란드 입장에선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 무기를 사고 싶어도 동시에 러시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곤란한 위치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퇴양난의 와중에 2020년 12월 23일 날짜로 미국의 유명 국방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대놓고 찬양하는 기사를 내놓으며 폴란드가 K2 흑표 800대의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단언하는 소식을 내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로템과 폴란드 정부 모두 공식 발표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100% 계약이 성사됐다고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국방 전문 매체가 이렇게 기사를 썼다는 것 자체가 계약 체결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해당 기사에서 눈에 띄게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 국방 매체가 봐도 K2 흑표의 성능이 대단한지 그런 성향의 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K2 흑표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가공할 정도로 무시무시하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K2의 성능을 신기해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개발한 K2 블랙팬서의 최신형 버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주력 전차 중 하나로 가히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라고 K2 흑표를 소개했습니다. 기사는 K2가 120mm 주포를 뽐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능동방어 시스템이 포함된 뛰어난 성능의 복합 장갑 패키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K2 전차만의 강력한 장점을 알 수 있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만든 K2 흑표가 다른 나라의 주력 전차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부분은 바로 이 전차가 발사할 수 있는 특별한 포탄에 있다면서 K2 흑표는 상부장갑 공격 지능탄이라는 최고의 공격력을 지닌 강력한 포탄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통해 전장을 지배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기동 시범에서 거의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훌륭한 접지력과 제동력을 보여줘 화제가 되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기사는 K2가 다수의 국가들이 탐내는 무기로 폴란드뿐만 아니라 터키 또한 K2의 성능에 감탄하며 자국의 전차 무기를 설계하는 데 참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자신들의 토착 전차인 알타이를 설계하기 위해서 한국의 K2 흑표 개발 프로그램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기사는 밝혔는데요. 터키인들은 K2 흑표가 지니고 있는 신기하기 이를 데 없는 현수장치와 차체 및 복합장갑의 고유한 특징을 알타이 전차 설계에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자국의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기사는 컴퓨터로 자동 통제되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발전된 현수장치와 함께 독특하고도 강력한 상부장갑 공격 지능탄을 가지고 있는 K2 흑표가 이런 장점들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차로 꼽힐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이 기사를 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국의 국방 전문 매체로 절대 함부로 무기를 칭찬하고 찬양하는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꽤나 보수적인 매체로 유명한데요. 전혀 그런 성향이 아닌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기사를 통해 K2 흑표의 성능을 자세하고 상세히 분석해 가다가 결국 기사 말미에는 K2를 한마디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사나운 검은 야수는 적이 내미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진 고기 덩어리로 만들어 뼈 조각 하나 남기지 않고 먹어치울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역시 한국 땅에서 살아남는 것은 세계 어디를 가나 그 강인함을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기사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단언했지만 과연 폴란드가 평소 간절히 염원하던 한국의 K2 흑표를 무사히 가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800대에 달하는 K2 흑표 업그레이드 버전의 계약이 체결된다면 안 그래도 러시아를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유럽 국가들에게 러시아 기갑부대를 겨냥한 K2PL이 새로운 구세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 낳은 세계 최강의 자주포 K9처럼 K2 흑표 또한 유럽 수출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부디 폴란드와 K2 흑표의 만남이 성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